자, 이번 시간은 282쪽에 나오는 구운몽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나오는 구운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2쪽.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운몽이라는 것은요, 구운몽. 이 9라는 것은 1 플러스 8이에요. 자, 1은 누구냐? 성진이에요. 8은 누구냐? 팔순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은 일종의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전기 소설에서 사실 소설로 가요. 사실 소설. 사실적인 소설로 이제 발전돼가는 요 중간 단계의 작품이다. 중간 단계의 작품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다? 구운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임난, 병난, 양난을 겪고 나서 양반 중심의 그런 봉건주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양난을 겪고 나서 그런 그 양반 중심의 봉건 왕조의 모순. 자, 이런 것을 이제 하층민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하층민들 자각. 자, 이제 이런 시기에 나온 작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김만중이 이 작품을 쓸 시기에는 상당히 밀란도 많이 발생해. 밀란 아시죠? 밀란이 발생도 했고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엔 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또 시장은 활성화가 됐어요. 옛날에는 시장이라고도 하고 이거 거꾸로 써 장시라고도 했어요. 장시라고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시장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잖아요.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무려 몇 개냐면 10,000개 이상의 장시가 열렸대요. 엄청나죠? 엄청 나오고 이제 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발달하다 보니까 책도 좀 팔리고 새책본. 이 새책본이 뭐냐면 책 대여점의 책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책 대여점의 책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이런 그 서민들이 내 목소리가 어떻게 했어요? 커지겠죠. 이런 걸 읽다 보니까 자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자, 그렇게 좀 필기를 하시고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284쪽 뭐 이런 데부터 해서 빈 위아래 공간에다가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필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초기 귀족 중심의 이야기. 자, 이때부터 이제 서민들의 이야기로 가겠죠. 자, 요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구운몽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또 구운몽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하냐면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귀족 소설적인 요소 플러스 서민적인 소설적인 요소. 뭐 저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서민 소설적인 요소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결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운몽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 식자층,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죠. 좋아할 만한 품격 높은 그런 고급 문체가 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구운몽은 그 상당히 종교적인 내용이 많죠. 특히 종교 중에서 뭐겠어요? 불교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적강 모티브. 이거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적강 모티브.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유배간 걸 적강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필기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구운몽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몽자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몽구조가 그 소설의 서사구조의 핵심이에요. 환몽구조라는 것은 이제 그 환상, 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걸.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작품들이 이제 그 책은 아니지만 이광수의 꿈에도 이런 그 몽자리 소설의 작품이 이제 우리나라의 근대 소설이 이제 그 무정을 썼지 않습니까? 이광수가 그 시기에 이제 이런 꿈이라는 작품도 이런 몽자리 소설의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구운몽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구운몽은 그러니까 구운몽은 뭐냐? 꿈을 통해서 환상을 우리가 영어로 판타지라고 하죠. 넘어가는 가장 원류적인 소설이다. 원류적인 소설. 그러니까 원류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 좀 설명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구운몽이라는 것은 구운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현실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대신 말하고 교훈을 주는 이야기들의 분수령적인 작품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의 분수령. 사람들이 현실에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꿈을 통해서 대신 말하고 교훈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서포 김만중은 유배를 3번을 갑니다. 3번. 3번의 유배. 나중에 어디서 죽냐면 남해의 노도에서 죽어요. 노도라는 섬에서, 자그마한 섬에서 다이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윤씨 부인이죠. 김만중의 어머니. 김만중은 유복자인 거 아시죠? 유복자. 그래서 대단한 집안이었는데 남편, 그러니까 어머니 윤씨 부인의 남편, 아버지죠. 순절하고 나서 기울어서 혼자서 이제 자식을 키우는데 아주 청빈하게 생활을 했고, 이제 한학도 이제 많이 배워놨어요. 그래서 직접 이제 가르치기도 했고요. 또 엄격한 교육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3학년 2학기 좀 더 배우시겠지만, 이 김만중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제 내용을 보면 어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한 손에는 매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죽을 들고 있었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머니를 이제 상당히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제 이 작품에 이제 오주연 문장 전산고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서포 김만중이 어머니의 시름, 근심이죠. 덜기 위해. 재미있는 소설. 구운몽을 지었다.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걸 언제 졌냐? 하룻밤 만에 졌다. 하룻밤 만에. 뭐 하룻밤 만에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는데 하룻밤은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김만중을 좀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하여튼 작가는 이제 김만중은 상당히 잘 나가요. 그 관직에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옳은 소리를 몇 번 하니까 그냥 이제 나락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구운몽을 창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겠어요? 사색당파가 심했다. 당파 싸움. 이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색당파가 심한 배경을 본다면 이 사색당파가 심했단 말이에요. 배경이 있겠죠. 첫 번째는 관악파와 살인파죠. 이 대립이 극명했어요. 여러분 이제 국사 공부할 때 배우셨겠지만. 두 번째는 외척들의 농단, 부정부패. 이게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남해를 가면요, 남해 유배문학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만중 문학관 하면 안 나옵니다. 김만중 문학관 이렇게 치면 안 나와요. 예, 안 나오고,
남해 유배문학관을 검색을 하시면 이 남해 유배문학관이 있는데, 저도 남해로 예전에 이제 좀 여러분 선배님들하고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월요일 날 한번 갔었어요. 이제 방학 때 이제 제가 그때 갔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월요일이니까. 근데 뭐 딴 데 뭐 독일인 마을 이런 거 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남해 유배문학관을 남해 가셨으면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문학과 다니신 분들은. 그래서 다행히 밖에도 그냥 뭐 이런 뭐죠? 여러 가지 형상들이 좀 있어서 본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남해 가시면 한번 꼭 들리셔야 될 곳입니다. 자, 구운몽의 내용을 좀 보죠. 구운몽의 내용. 자, 구운몽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 주인공이 성진이에요. 근데 이것도 에펠레이션이에요. 자, 성진은 성격이 진 참되다. 이 성진이에요. 자, 이제 육관대사가 있죠. 자, 육관대사의 제자죠. 자, 근데 뭔 죄로? 팔선녀를 희롱해요. 팔선녀를 희롱한 죄로, 자, 양소유라는 인물로 유배가 돼. 유배. 인간 세상에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소년 시대 등과를 해. 그리고 이제 막 난도 평정을 해. 그래서 승상이 올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부마가 돼. 그리고 2처6처, 그러니까 팔선녀가 2처6처로 된 거죠. 여자들 만나서 평화롭게 영화롭게 살다가 만년의 인생 무상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호승의 설법을 듣고 깨닫는데, 이제 그때 육관두사가 깨우는 거죠. 육관대사가 이 성진이를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몽은요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천상계에서, 강의에서는 안 나온 내용을 좀 써드릴게요. 지상계에서 다시 천상계로 가는데, 자, 천상계의 성진이죠. 지상계 양소유죠. 다시 천상계의 성진이죠. 자, 다시 성진은 누구냐? 김만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상계도 김만중이죠. 천상계도 김만중. 그런데 어떤 김만중이냐? 자, 천상계라고 하는 것은 관직에 있는 김만중이에요. 자, 지상계는 뭐겠어요? 유배간 김만중. 다시 천상계는 뭐예요? 관직으로 올라가는 김만중이에요.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구운몽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지상계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는 천상계가 나오는 거예요. 성진이가 천상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상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는 뭐냐면, 김만중이 천상계에 있었다. 왕 옆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관직을 얻으면서. 그러다가 유배를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 왕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죠. 자, 이게 천상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성진과 양소유와 성진으로 바꿨고, 소유라는 것은 뭐냐? 잠시 논다는 뜻이에요. 이 소유가 소유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한자로 좀 써주세요. 소유라는 것은, 양소유 할 때 소유는 잠시 논다는 뜻이에요. 잠시. 인생은 뭐냐? 잠시 놀다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놀다 왔죠? 길게는 100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운몽은 이제 후대에 이제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제 우리가 옥루몽이라든가 옥년몽, 다 몽자 돌림이죠. 이런 게 다 구운몽의 영향이에요. 옥루몽, 옥년몽이 구운몽의 영향. 그래서 이제 불후의 명작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구운몽의 특징은 환몽구조라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환몽구조를 가진 몽환계 소설이다. 자, 그리고 이제 구운몽을 보면 현실. 자, 천상계의 성진 현실이죠. 자, 꿈을 꾸죠. 육관대 사이에서 다시 현실로 와요.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미, 환, 각. 이 뭔 소리냐면, 이 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완전히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깨달음이 없었다. 미혹됐다는 거죠. 환은 환상. 그러니까 꿈이에요. 각은 이 깨달을 각자죠. 깨달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닫지 못한 현실의 인물이 꿈의 이야기로 되면서 깨달았을 때 다시 변신하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성진이는
금강경을 들고 이제 그 설법하는 이제 고승, 이제 여기 성진의 스승이 육관대사잖아요. 육관대사가 이 금강경을 들고 설법을 해요. 고승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옆에 형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형산을 지배하는 사람은 위부인이에요. 위부인입니다. 위부인은 뭐냐? 선녀의 세계. 선녀 세계를 지배해. 근데 성진을 파견을 시켜요. 이제 이 성진을 파견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금강경의 설법을 동정호의 용왕이 들어요. 참석을 하니까 고맙다고 성진을 이제 파견을 해요. 근데 이 용궁을 가려면 형산을 지나가야 돼. 그냥 가면 아니고 형산을 지나야지 용궁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팔선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성진이가 나중에 들어와서는 남마로 태어나면 출장 입산이라고 하거든. 나면 장수되고 들어오면 재상이 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방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돌 닦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양소유로 갔는데 양소유로 환생한다고 했잖아요. 양처사의 아들이에요. 이 양소유.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요. 자, 이건 뭐예요? 성진 김만중이 서포 김만중이 아까 유복자라고 그랬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거죠. 자, 가정적인 것을 여기다가 옮겨온 거다. 양처사의 아들인 양소유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김만중의 어떤 가정의 어떤 생애와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공 양소유는 장원급제하죠. 그래서 2초, 6초 아까 이야기했죠. 정승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김동인이라고 하는 작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인의 배따라기가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일장춘몽이라 한바탕의 봄꿈이다. 자, 일장춘몽이 어떤 이제 진시황적 유토피아다라고 이야기해요. 진시황적 유토피아.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이제 우리가 진시황이 어떻습니까? 진시황이 어떤 사람이? 첫 번째는 천하를 통일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천궁녀, 우리가 이제 의장도 삼천궁녀 뭐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삼천궁녀는 아니고 이제 많은 궁녀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운몽에서는 이런 그 삼천궁녀 이게 이제 뭘 나오겠어요? 팔선녀로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부경화가 허무하다. 자, 여기가 뭐라고 그래? 인생 무상이다. 자, 영어로 하면 life, 인생은 signifies, 의미한다. nothing,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life signifies nothing, 인생 무상일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 무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운몽이라는 것은 인생 무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그다음에 되물음, 다시 물어보는 거. 이런 거와 관련된 것이 구운몽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그 공사상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 이걸 좀 설명 좀 드릴까요? 자, 구운몽을 자, 이것도 빈 데서 쓰세요. 공사상. 자, 공사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자, 이 구운몽은 첫 번째 미의 성진. 아까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성진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의 성진. 두 번째는 뭐예요? 환의 양소유. 꿈속에 이제 양소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가계의 성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의 성진과 그 환의 성진, 그러니까 미의 성진에서는 이제 뭡니까? 유와 무, 있고 없다는 거죠. 유무라는 것은 있고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환의 성진에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비무. 이 비자를 붙였어요. 근데 이 가계 성진은 다시 비유
비비무. 이게 참 말이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게 같은 말이죠. 부정이니까. 없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라는 거. 근데 그러면 유무와 비비무는 뭐가 다르냐? 이거는 깨달음 이전의 유무고요. 비비무는 깨달음을 얻은 후의 유무.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보세요. 사는 산이요. 청원 스님의 이야기 사는 산이 이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에요. 이 원래 청원 선사의 말인데 자, 내가 처음 보았을 때는 산이 산이었고 물은 물이었어요. 자, 유무예요. 근데 다시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이런 뜻인데 처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을 공부할 때 처음에 볼 때는 흰 것은 글씨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에요. 이게 이런 미의 상태고 다시 보니까 이거 흰 것은 검은 것은 글씨인데 이런 게 아닌가 봐 막 생각을 해. 비유비무예요. 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게 공부해 보니까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적강이라는 거 처음에는 글씨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적강이 신선이 내려온다 이런 뜻이야. 세 번째는 유배를 간 사람들이 자신을 신선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걸 이제 표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거고요. 또 구문몽은 이본이 상당히 많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본 문제는 제가 뭐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문몽의 어떤 문학사적인 가치가 있어요. 구문몽의 문학사적 가치. 할 이야기가 너무 많네요. 이 구운몽의 문학사적 가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운몽의 자, 첫 번째로 보면 이게 이제 아까 기족소설 플러스 소설 전환기 소설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17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 작품만 골라라 하면 구운몽이에요. 17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일종의 뭐라 할까요? 이 구운몽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그 종교 세계를 보여주는 각 깨달음이죠. 소설이다. 그 깨달음의 소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거고 그런 것이 있고. 자, 세 번째로 본다면 몽환구조. 꿈속에 이제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신선의 세계로 가니까. 네 번째는 화려한 문체. 자, 이게 이제 구운몽의 문학적 가치입니다. 이 구운몽을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글자로 좀 읽기가 어려우시면 현대어로 되어 있는 거 많아요. 구운몽은 찾아보시면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많으니까 보시고요. 그래서 그 김만중의 어머니가 아까 윤씨 부인이라고 이제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썼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구운몽의 창작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포 김만정은 3번의 유배에서 남의 노대에서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유배 생활, 그러니까 결국은 서포 김만중에 이런 유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약용이 뭡니까? 책을 500에서 600권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18년 동안의 유배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써요.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저도 정약용이 다 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제자들이 쓴 거에 이제 어떤 서문을 달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정약용이 이제 쓴 걸로 이렇게 보통 되죠. 어쨌든 대단한 업적입니다. 자, 작자 소개. 341조. 자, 본가는 광산이고 서포죠. 그 다음에 김장생의 증손이고 이 김익겸의 유복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소설의 가치, 그러니까 이 김만중은 이 소설을 천시하던 시대잖아요. 이 시기가. 소설을 천시했던 조선시대. 그 조선시대에 소설의 가치를 인식해. 그 창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양반이지만 한글의 중요성. 그것을 주장을 해요.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이 구문몽도 보면 한글본과 한문본이 다 있어요. 한글본도 있고 한문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엄격한 교육을 했고 가난했지만
애들이 공부한다면 책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다른 두 번째 단락이 가정교육을 가졌다라고 나왔죠. 쭉 나오고 그다음에 장숙이 일가를 둘러싼 사건으로 선처럼 위배되고 1년 뒤 풀려나나 다시 논액을 입어 남의 위리안치. 자, 위리안치라는 것은 뭐냐면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위리안치 좀 설명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위배를 가면. 제가 그림 잘못 그리니까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 이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겠죠. 자, 너는 여기 밖에 못 벗어나. 여기 밖에 못 벗어나. 자, 이걸 위리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생애적인 이야기를 보면 이 김만종 위리안치까지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뭐 교유하고 이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모친 윤 씨는 병으로 죽고 이제 56세의 세상을 떠났다고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김만중의 아버지는 이제 남한산성 아시죠? 병자호란때 이 남한산성에서 이제 저항을 하잖아요. 근데 겨울에 식량이 떨어져,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김익겸인데 김익겸은 이 병자호란 때 왕비, 공주, 왕자들을 이끌고 이제 강화도로 피난을 해요. 피난. 강화도로. 거기에 이제 총책임자였어요. 총책임자였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에 둘러싸요. 그래서 이제 순절하는 거예요. 순절. 죽게 되는 거죠. 충절의 상징이고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석포는 29세에 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 그리고 승승장구를 하죠. 승승장구. 승승장구를 했지만 인현왕후 폐비 반대. 여기 앞장서다가 이제 희빈 장씨, 장희빈이죠. 장씨의 미움. 그래서 유배. 그래서 이제 3년 남짓 3년 정도의 이제 유배를 하는데 구운몽을 집필했는데 하룻밤 만에 집필했다. 이거는 조금 거짓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제 그만큼 잘 썼다는 의미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그 341쪽에 1번 구운몽의 내용, 구운몽의 거기 있죠? 내용 상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유교적 현세주의 맞죠? 유교적 현세주의 맞아요. 출장 입상이고 나온다고 그랬고 양반 사회 이상도 맞죠? 당연히 윤회 사상과 불교적 깨달음도 맞죠? 내세에 대한 기복, 복을 기원하는 거 맞죠? 도가적 발상인 도술 이것은 구몽의 내용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죠. 구몽의 내용상 특징은 네, 여기서는 4번이고 그 다음에 구몽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것은 그랬어요. 다음 중 이렇게 나왔는데 구몽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것은 여기 보면 이제 그 뭡니까 구토지설 있고요. 그다음에 방위설화가 있고요. 조신설 여기서 당연히 조신설화죠. 왜 그러냐면 거기다 써놓으세요. 몽자류 소설이라고 몽자류 조신설화에다가 몽자류 소설이라고 쓰십시오. 자 구토지설은 이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 도미처 이야기, 연우랑 새우녀 설화, 방위설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흥부전이죠. 흥부전. 흥부전의 근원설화예요. 자, 흥부전에서는 놀부가 악하죠. 형이 놀부가 악하죠. 근데 방위전에서는 동생이 방위예요. 동생 방위가 악하게 나와요. 반대로 나오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운몽에는 공사상도 나온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깨닫지 못하는 현실의 인물이 그 꿈의 이야기로 되면 깨닫고 나서 새로운 인물이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인생 무상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유교제도 모순을 비판하는 거. 그리고 그런 그 인생 무상도 했고 일장춘몽을 환몽 구조 속에서 나타냄. 그리고 상당히 수준이 높죠. 그러니까 수준 높은 철학적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